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4강에 2번하고 4번하고 6번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2번하고 4번은 사실은 뭐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답을 고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기가 출제되는 방식 혹은 이 질문에서 우리가 꼭 좀 참조했으면 좋겠는 부분을 좀 위주로 설명을 빨리 드릴 거고요. 2번을 빨리 끝내는 대로 4번의 뒷부분이랑 그다음에 6번의 또 뒷부분에 상당히 좀 가르쳐 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문이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하나의 큰 위험은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라이스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비동사처럼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문장을 한번 보니까 왠지 그 지적재산권의 어떤 총체적인 느낌으로서의 개념보다는 과학자의 입장으로 봤던 어떤 이 연구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떤 실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고 이제 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명사를 반복해서 쓰는 어떤 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써주고 쉼표를 친 다음에 다시 한번 명사를 쓰게 되면 이게 주어가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제 동시에 같은 친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 연구할 자유가 또는 이제 조사할 자유가 탐구할 자유가 방해받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지만 이 지문 내에서 쓰였던 표현이 다시 한번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코스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코스트라고 하는 표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to라고 했던 건 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이유는 보통 지문에서 활용되는 뉘앙스가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물어봐서 그렇다고 내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 코스트는 보통 수능에서 어떤 느낌으로 많이 얘기가 되냐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어떤 비용이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감수해야만 하는 손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가격이나 이런 느낌으로서는 프라이스가 사실 상당히 더 많이 쓰이고요. 이 코스트는 비용이라고 해석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때 쓰는 의미로서는 감수해야 되는 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 자유 비용은 그러니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몫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아무래도 멀어 보일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전형적으로 우리 꼰대가 많이 쓰는 방식의 화법이죠. 멀어 보일 수도 있다. 즉, 멀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고 이제 바로 나오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이 질병과 건강에 대한 어떤 조사가 조금 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각종 암들을 치료하거나 그런 암들을 조금 더 싼 값에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누가 이제 좀 관심을 갖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쌤이 아까 전에 그 방해받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we do not want them obstructed by announcement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방해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 쓰였던 이 표현과 상당히 이제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쌤이 이 표현이 왜 중요하다고 봤냐면 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자, 얘는 이제 앞에서 나와 있던 부분이랑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면 자, 빈칸이 나온 부분에서 자, 그 빈칸이 나오는 가정을 했을 때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해받는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찾을 때는 방해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는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어떤 이런 특허의 진행을 통해서 회사들이 자기는 어떤 그 권리를 자꾸 지키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이제 뭐 하게 되냐면 prevent others from access to genes which are linked to the origins of disease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질병의 어떤 근원에 대한 이 유전자의 연구에 대해서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방해받는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무엇이 방해받는다는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리서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좀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방해를 받게 된다. 자, 그러다 보면 그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만 독점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적 재산권 자체가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쌤은 좀 그런 거, 이 지문은 조금 좀 많이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연구 자체에 지적 재산권이 걸려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적 재산권 자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첫 문제로 논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쌤 생각에는 이런 지적 재산권이 뭐 우리나라랑 좀 다르겠죠. 아마 지금 이게 미국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미국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 이제 유전자 자체에 좀 지적재산권이 들어가니까 그게 조금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전자 자체는 우리가 어떤 뭐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의 개념이 아니라 이 어떤 추상의 영역에 있는 혹은 뭐 이게 존재의 그냥 영역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특허로 낼 수 있는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따져봤자 뭐 할 거예요, 내가.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이 threat to liberty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쌤이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내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쌤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자, 보통 빈칸 문제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앞에서 쓰였던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요. 이 표현 안에서도 지금 이 방해받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바꿔서 썼는데 보기에서 지금 리버트를 그대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쌤이 만약에 문제를 냈다면 이렇게 냈을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자유로운 연구에 관련한 영어 표현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거 제일쌤이 좋아하는 형태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왜? 인커리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핏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뜻의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서 단어의 뜻이 좀 말이 이상하네요. 자,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글쌤 같으면 좀 이렇게 낼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대충 보기를 내는 방식이 좀 눈에 보이시죠? 이 스테레오타입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정치적인 얘기 나오지도 않았고요. 자, 4번과 5번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4번과 5번이 왜 중요하냐면 4번하고 5번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글의 주제를 고르는 게 아니라 혹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바를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빈칸 속에 들어가는 내용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칸 속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뭐냐면 one great danger라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위험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지문은 더군다나 뭐 하고 있냐면 다른 위험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 프리덤에 대한 위험만 언급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4번과 5번이 자, 이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뭐였냐면요. 회사가 독점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 재산권을 독점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4번과 5번은요. 한 회사가 유전자 문제에 대해서 독점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아주 잘 설명했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독점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익을 통해서 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의 약들이 초반기에 어땠습니까? 상당히 비싸게 팔린단 말이에요. 이 백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제약회사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상당히 비싼 값의 약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가 이 지문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문에서는 자유롭게 연구가 이루어지게끔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로 얘기하고 있지 전혀 이제 어떤 이 4번과 5번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번과 5번이 여러분들 왜 찍게 되냐면요. 말이 돼서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독점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찍기 때문에 이제 4번과 5번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이건 이제 문제의 어떤 유형으로서 굳이 접근을 해봤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자,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아마 리모트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놨습니다. 그 리모컨이 여기서 나왔죠. 리모트 컨트롤을 줄여서 리모컨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조금 더 싸고 쉽게 각종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모두가 좋아할 거다. 한마디로 뭡니까? 자, 모두 다 이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독점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암들에 관련한 유전자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특허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4강의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은 조금 상당히 비겁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긴 하겠는데, 자, 정말로 시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두 문제 남았는데, 남은 시간이 기껏해야 한 2분 정도밖에 안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푸는 방식인 건데,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also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in addi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이 지금 빈칸에 들어갈 부분을 좀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건데, 자, 그렇게 논지를 전개할 때 중간에 이제 also나 in addition 같은
그러니까 원래 주제를 바꾸지 않는 형태의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빨리 그냥 주제 하나만 끌어내는 게 좋아요. 자, 이 빈칸에 나올 부분은 보통 우리가 주제로 삼을 만한 부분 혹은 이제 못해도 주제에 비견될 만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논지를 맡고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근거를 맡고 있는 부분을 보통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자, 얘네들이 이제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중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아가니까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시간 없을 때는 그렇게 푸시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이제 대충의 뉘앙스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읽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반복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자, 쌤이 이제 주제부터 먼저 빨리 얘기를 해주자면 자, 뒤에부터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냐면 세계의 어떤 다른 쪽에 있는 그러니까 나랑은 엄청 멀리 살고 있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친구에게서 발생한 어떤 그 경쟁을 함께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면 단순히 이제 옆집 슈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유통의 과정에서 좀 배틀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또 뭐라 나와 있냐면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장을 토대로 보시면 이게 얼서로 묶여 있는 걸 보니까 약간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지구촌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독립된 어떤 개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영향을 받는 뭐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레이션이 나온 걸 이제 뒤에 보니까 그냥 그 분야를 정치와 경제로 이제 옮겨온 것 뿐인 거죠. 자,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다른 영역에 다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one need look no further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조금 처음 보셨을 법한 어떤 그런 지문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eed 다음에 no를 쓰고서 비교급을 쓰게 되면 더 이상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선생님은 굳이 이렇게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이 지문에서도 좀 약간 무슨 대단한 어법인 것처럼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하기가 좀 위험하거든요. 이러다 수능에 나오면 진짜 할 말 없으시니까. 다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보시는 지문에서는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시큐리티 카드가 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이제 롱거입니다. 좀 잘못 나왔네요. 자, longer. 자, 더 이상 이제 뭐 할 필요가 없냐면 문 앞에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왜냐면 이제 컴퍼니가 회사가 이제 문 앞에 센서 달아놨으니까 시큐리티 카드로 이제 찍고서 들어가시면 된다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읽기만 해도 보통 해석이 되죠.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때 이제 유럽발 어떤 그 대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많이 한국말로 얘기하죠. 이 모기지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모기지 사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긴 했었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자, 근데 이제 어떤 추가 설명도 없이 자, 이게 이제 계속 나온다는 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영어권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상식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는지 모르면 이 지문을 풀기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좀 억울하죠. 이게 왜 꼭 이런 걸 알아야 영어를 풀 수 있는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국어 독서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수준에 비하면 영어는 사실은 소개해주는 정도에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조금 알고 있으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자, 여기 이제 미국이 있죠, 이쪽에. 그쵸?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이 있는데 자, 미국이 그 금융으로 상당히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금융망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망은 딴 게 아니라 빚을 막 이렇게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빚을 빌려줘서 또 갚고 얘는 또 빚을 지고 막 이런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이라크와 이제 전쟁을 좀 벌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9.11 테러 때문에 하여튼 나라가 좀 난리였어요. 그래서 국가 안에서 돈이 좀 제대로 돌지가 않고 말 그대로 침체 현상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도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돈을 안 쓰고 집에만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는 돈이 돌아야 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잘 돌아갈 텐데 그게 안 돼서 참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생각해냈던 방식이 그러면 이자를 낮추자. 자, 이자를 낮추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가 수월해지니까 돈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자를 낮추니까
뜻하지 않았던 이제 좀 뜻하기도 했었죠. 사실 이게 좀 불가불 좀 말이 많은데 뜻했던 뜻하지 않았던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에 딱 10년 전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있죠. 자, 부동산 투기 현상이 갑작스럽게 엄청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이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쌤이 집을 그려봤습니다. 수치스럽네요. 그냥 지울게요. 자, 집을 구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집값이 비싼데 돈을 구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쉽게 구한 돈으로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이 차액으로 돈을 한번 남겨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그걸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도 나도 빚을 내 가지고 빚 내기가 쉬워졌으니까 집을 막 구매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엄청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 거의 만큼 이제 엄청 올라간 겁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끼기 시작했냐? 원래 그 집의 가치보다 너무 가격이 높아져 버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품이라고 하죠. 거품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된 거야, 버블이.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버블이 꺼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 사이에, 그러니까 2008년 직전에 그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버블이 꺼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돈으로 집을 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집을 산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다 보니까 그 돈을 갚아 나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모기지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다시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집값도 떨어져. 이자도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빚을 져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돈을 못 갚기 시작합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거기에 연관돼 있던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도 다른 어떤 그 기관에서 또 돈을 빌려가지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이제 그런 어떤 금융이 서로 얽혀있던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돈을 못 받는 형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출발은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내는 게 시작인데 얘네가 돈을 못 내니까 얘도 돈을 못 내고 얘도 돈을 못 내고 이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 패닉이 온 거예요.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이 지문에서 봤었던 그 지문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있는 지역에 있던 어떤 그 현상이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서 이 예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뭐 한 30초만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그 여러분 그 코스피 지수라고 많이 들어봤죠? 신문이나 뉴스 보면 많이 나올 텐데 그 주식의 어떤 총체적인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막 뭐 2000선이 무너졌네. 원래 2000이었는데 지금 뭐 1600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겨우 뭐 1800으로 올라오는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800, 1900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최근에 안 봐가지고. 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이 코스피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000단위가 아니라 90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더라도 한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에서 한 뭐 한 2분의 1까지 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억을 투자하고 있었으면 그 돈이 글쎄 5억이 된 거야.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큰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당신이 이 회사를 국제적으로 운영할 거를 이제 결정하던 아니던 간에 뭐 디사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 세상은 이미 어떤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크게 주고받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지문을 보니까 자, 우리 이 지문부터 상당히 배워야 될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빌라스투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미 틀렸습니다.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자, 컨트리뷰트라고 하는 표현도 안 나왔고요. 그렇죠? 뭔가 공헌한다는 건 안 나왔고 내셔널로 국한한다? 완전 그냥 글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긍정적인 어떤 투자의 분위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 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다음 고객의 정보를 기밀에 붙인다. 개인정보 보호 얘기 하도 많이 나오니까 3번을 넣은 건가요? 3번은 도대체 왜 넣은 건지 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갖고 왔어요. 자, 우리 이 단어 자, 안 외우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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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단어예요. vulnerable이라고 하는 단어. 자,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취약한이라고 아마 많이 외우셨을 거야. 자, 이게 이제
단어 뜻을 이제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생겨서 그런 건데요. 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바꿔놓고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vulnerable의 뜻을 이제 뭔가 불쌍하고 막 가난하고 필요에 있는 막 이런 사람들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vulnerable의 가장 좀 유사한 어떤 그 단어들은 뭐가 더 많냐면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 노출이 된 상태, 혹은 민감한 상태, 안전하지 않은 상태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에 대해서 영향을 상당히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혹은 불쌍한 사람들이 얘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작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쌤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취약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에 노출돼 있다라는 형태가 조금 더 많이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크게 영향을 받는 거.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2번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4번과 5번에 나오는 표현이 서로 다 같은 말이에요. 2번과 4번에 나와 있는 표현이 다 서로 똑같은 말들을 풀어낸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평가원이던 수능 특강을 만든 사람들이든 답을 내는 사람들 혹은 오답을 내는 사람들이 자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이걸 내는 사람들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A는 B다라고 지금 내가 정답을 내놨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제일 쉽게 낼 수 있는 오답이 뭘 것 같아요? A를 그대로 놔두고 B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표현은 그대로 놔두면서 B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차이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등호는 그대로 느은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거를 바꿔주기만 하면 A를 유지시켜도 충분히 오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통된 A로 쓰이고 있는 게 이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번이 왜 정답이 되냐면 이 지문의 글은 결국엔 여러 지역에서 발견한 이 글로벌 마켓에서 발생한 어떤 이 변화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변화들에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그 다음 문장들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자, 인터널리하게. 자, 인터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내부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한 시장 내에서 혹은 한 국가 내에서 혹은 한 지방 내에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에만 치중된다라고 하는 건 이 4번은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뭡니까? 얘는 맞지만 얘는 subject나 아니면 vulnerable처럼 똑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지만 뒤에 있는 표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얘만큼이나 중요한 게 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예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똑같은 뜻인데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자, take advantage of me는 뭐냐면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약점을 잡고 이용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불쌍할 때가 아니라요.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뭐 멘탈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야. 예컨대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던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잃은 상태라던가 아니면 사기를 당한 상태라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죠. 상당히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은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나를 이용했다. 아주 나쁜 새끼죠. 자, 뭐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subject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그 다음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object랑 subject를 비교하시면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subject의 뜻에 뭔가를 하게 만들다. 약간 수동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수동태라고 하면 좀 너무 어법적으로 헷갈리니까 수동적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이 뒤에 보시면요. 자, 뭐라 나와 있냐면 지금 subjected to랑 subject to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수능에서 정말로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품사만 보게 되면 subjected to는요. 수동태로 쓰이고 있죠. 이거 pp잖아요. 그렇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subject를 뭐로 쓰고 있다? 동사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그냥 be subject to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subject를
형용사로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subject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의 뜻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뭐랑 똑같습니까? vulnerable과 상당히 비슷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요. 자, 가격은 변동폭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무엇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변화가 뭐가 있겠어요? 예컨대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코로나에 따라서 뭐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음식이나 기타 등등의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컨대 마스크 가격이 아주 요동을 쳤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기 쉽다. 변화의 가격이 달려 있다.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것 같다.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앞에서 쓰였던 vulnerable과 상당히 중요한 어떤 뉘앙스가 공통점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와는 달리 한 글자 차이로 subjected라고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이 된다? 당하다, 처하다, 취급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이 해석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경찰은 그로 하여금 몇 시간 동안의 질문에 처하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몇 시간 동안의 질문을 당하게 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얘는 지금 뭔가 용의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몇 시간 동안 신문의 과정을 거치게 강제했다 이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아마 이제 정확하게 해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4강의 6번 문제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강의 6번 문제는 이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문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법이 연루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자, 그 문장 좀 어떻게 해석할지를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어, 네, 그 앞에 저기 지문의 해석에 대한 부분과 답을 고르는 부분은 조금 쉬워서 이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 함축음이 추론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저기 이 문제를 아예 그냥 좀 빈칸처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걸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좀 어떻게 풀이 과정에 정의될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소재도 그렇고 내용도 좀 상당히 쉬운 게 나왔어요. 다만 이제 요즘에도 이런 지문이 있나요? 이거 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뭐 여성들은 이제 뭐뭐 하더라고 지금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죠. 자, 많은 여성들이 느끼기를, 자, 그 안에 이제 inner critic speak up 하는 친구가 있대요. 제가 어떤 내면의 비평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밑줄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밑줄이 어디 쳐져 있냐면, 참 여기 쳐져 있습니다. 자, you wake the sleeping guard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sleeping guard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잠들고 있는 어떤 무슨 마치 사자를 깨운 것 마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하게 제대로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이 글에서 뉘앙스로 삼고 있는 거는 어쨌든 상당히 뭐랄까요? 그 비유적인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빈칸처럼 취급을 할 거고요. 빈칸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 빈칸을 뺀 앞부분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표현은 이제 이때쯤 들었으면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지문에서 보통 반복되거나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너 크리틱스가 이제 하는 역할이 이제 뭔지 한번 이제 보니까 어, 그들은 상당히 패닉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셀프 다우트에 맞추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건데 언제 자기 의심을 하게 되냐면 걔네가 뭔가 정말 자기들이 원했던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런 자기 의심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너 크리틱이 하는 역할은 마치 뭐냐면 마치 가드처럼 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제가나 어디까지나 이제 비유법이기 때문에 자, 뭐 아주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자, 에즈롱에즈는 좀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뭐 하는 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신이 이제 그 어떤 그 컴포트 존을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컴포트 존을 나오려고 이제 하지 않는 한 이너 크리틱은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마치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 가을처럼 말이죠. 자, 근데 당신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던 것처럼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어떤 중대한 변화를 맞아 들이려고 할 때 자, 이 나와 있죠. 컨템플레이트 체인지 같은 거. 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혹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조금 더 플레이 빅 할 수 있는 이게 조금 더 뭔가 좀 큰 물에서 노는 내가 좀 더 사람이 커져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슬리핑 가드를 드디어 깨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너 크리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음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이 부분에 지금 같은 표현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쌤이 만약에 문제를 내는 사람이었으면 이 지문의 이 부분 아마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겁니다. 다만 뉘앙스는 플레이 빛과 어떤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상태로 해서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playing bigger 하게 된다라는 표현 앞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그때가 바로 당신이 major inner critic attack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내면에 있는 비평가가 가장 심하게 공격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언제냐면 당신이 playing bigger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서 그대로 앞으로 오게 되면 지금 뭐가 써져 있냐면 플레잉 비거 하게 되었을 때 삐리리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빈칸 이걸 만약에 빈칸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문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때가 되는 겁니다. 가장 이 이너 크리틱이 공격을 심하게 할 때가 바로 우리가 이제 플레이 빅하게 될 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이너 크리틱 계속 등장하는 이너 크리틱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이너 크리틱의 역할이 앞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 나와 있냐면 이너 크리틱은요 자기의 대사를 계속해서 읊는데 어떤 시도를 읊냐면 자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얘가 하는 말들 이너 크리틱이 하는 말들은 왜 그런 거냐면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 패밀리어 존이 어떤 거랑 좀 비슷합니까? 앞에서 나왔던 컴포트 존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여기 나와 있는 컴포트 존. 자, 그래서 이 컴포트 존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게끔 당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get you to go back 하게 된다는 거죠. 당신이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중대한 변화의 과정, 내 인생이 조금 더 커져 나가는 과정 속에 직면했을 때 이런 이너 크리틱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기 의심을 자꾸 시키게 되는데 그 자기 의심을 통해서 이 이너 크리틱이 달성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너가 무슨 그런 인생을 살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요. 이런 단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자고 있는 가드가 혹은 이 이너 크리틱이 하고 있는 역할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그런 내용과 가장 이제 밀접한 것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답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외부 요인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몇몇의 스킬을 어떤 연마한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자 이너 피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나왔던 표현이죠. 이너 피어라고 하는 건 3번 보기 정말 잘 나온 겁니다. 다만 이너 피어라고 하는 것이 뉘앙스는 반복돼서 나왔겠지만 그런 이너 피어를 트랜스폼 해준다. 특히나 뭐로 동기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어떤 그 트랜스폼을 해준다. 완전 글의 내용과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브인이라고 하는 건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포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건 뭐라 나와 있냐면 어떤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4번에서 홀드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 이게 지문 속에서 뭐로 나왔고 어디 갔죠? 지문 속에서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get you to go back 이라고 지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go back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는 이제 hold back으로 바뀌어서 쓰였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hold back을 밑줄을 치시고 뒤에 이제 go back을 쓰셔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내신 시험에서도 절대 그걸 안 낼 거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문장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답을 내는 방식이 보통 이러하구나라는 걸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지문에서 썼던 단어들을 최대한 써가면서 오답을 만들려고 하고 지문에서 썼던 어떤 정답을 가급적이면 지문에 썼던 뉘앙스는 유지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글의 중간에 보시면 여기 그 contemplate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나와 있죠. contemplate는 습고하다 또는 어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상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통 일컫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로 치부가 됩니다. 수능에서.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비슷한 뜻을 담고 있는 친구들을 4개 가져왔으니까 꼭 같이 묶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네 단어는 전부 다 수능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볼 이제 이 문장 두 개가 여러분들이 그간의 수업에서 좀 배웠던 문장 중에 좀 그나마 좀 제일 어려웠을 문장이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 뒤에 있는 문장은요, 여러분 영어 독해 연습 1강에 2번에 있었던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장이고
실제로 이 as를 활용한 이 여기 1강에 2번에 나와 있는 것과 4강 6번에 나와 있는 as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2번에 나와 있는 어떤 as를 활용해서 주제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강조의 의미를 갖고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차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제문을 골라낼 수가 없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사용되었던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로 깁니다. 이 정도의 긴 문장은 그래도 나름 지문에서 한 5분의 1 정도는 차지를 하게 되죠. 네, 그런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면 주제문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와 있던 4강의 6번 문제에서 나왔던 as long as는 그냥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고 아예 수거로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어떤 as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이 그냥 그 존을 나가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막 위험 부담을 가져가면서 굳이 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런 친구들로 이제 해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long as는 앞에 있는 as를 so로 바꿔도 동일한 뜻이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고 as for as도 이제 위에 있는 as long as랑 어떤 그 의미와 뉘앙스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s long as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도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런 생각을 갖고서 1강에 있는 2번의 이 지문을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은 보니까 선생님이 저기 해설지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제대로 설명을 좀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선생님이 그냥 아예 자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뭐뭐 않는 한, 뭐 이렇게 이제 뭐뭐 한이라고 해석이 좀 잘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뭔가 좀 다른 어법이 쓰이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1강에 이번에 나와 있는 문장은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as old as this may sound라는 문장은 여러분 그 거기 써져 있는 해설지에 보시면 원래는 이 문장이 though this may sound odd라는 표현으로 쓰였던 거고 뭐 양보의 부사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단어들이 상당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제 원리로 배우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이 문장은 이제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해석해 보면 뒤에 아마 문장이 하나 더 나오겠죠, 센텐스가.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부분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이것이 아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뭐 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표현들을 갖고 있죠. 자, 근데 이런 어떤 although나 이 though 같은 어떤 접속사를 쓰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뒤에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문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old라고 하는 단어를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강조해서. 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old가 앞으로 빠져주면서 old though this may sound라고 하는 이 발음도 어려운 이상한 특히 이 부분 한번 집에서 발음해 보세요. 좀 바보 같죠? 자, 이렇게 되는 어떤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도우라고 하는 친구가 내가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가져올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도우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as로 바꿔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문장은 오드가 이제 강조가 돼서 앞으로 나왔을 때는 이 도우가 아니라 as로 바뀌어서 old as this may sound라고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릴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 as의 기능 중에 형용사를 단순하게 강조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old as this may sound 앞에 이 old를 강조하기 위한 as를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있는 문장처럼 as old as this may sound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거처럼 외웠던 as long as랑 같은 문법 아닌가? 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둘은 이제 완전 다른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문에서는 as라고는 친구가 원래는 do였고 앞에 나와 있는 as는 그냥 order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as이기 때문에 어떤 수거처럼 외우는 또 이제 뒤에서 가서 한 번 더 할 그 as 1급 as b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접속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접속사의 뜻은 도우라는 뜻이 되겠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조를 위해서만 나오는 as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old as this may sound라고 표현해도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as를 빼고 표현을 해도 뭐 틀린 표현이 아닌 게 됩니다. 다만 이제
출제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오드 as를 쓰게 될 게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앞에 as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수능 기출과 또 우리 그 수능 특강 기출에서는 수능 특강 기출은 좀 웃긴 말이네요. 그가 만들어져 왔던 수능 특강 책에서는 대부분 앞에 있는 as 강조까지 다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랑 좀 많이 헷갈리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어법이죠. as 물결 as b라고 쓰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것만큼 비교 대상만큼 물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as를 사용한 표현법이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만 해도 이번 짧은 시간만 벌써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들이 보통 여러분 고3 되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파생이 된 거냐면, 원래 문장은, 야, 너 컴퓨터 좋다가 원래 문장이에요. 그래서 굿이라고 하는 친구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보어로서 쓰이고 있는 문장인 건데, 자, 이 굿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 표현이 지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어는 굿이 맡고 있는 거고, 얘 뜻이 가미가 되면서 이 통째로 이제 보어가 되는 겁니다. 이 긴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보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은 뭐냐면, 나의 것만큼이나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표현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컴퓨터가 아마 내 것만큼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고, as부터 mine까지가 전체가 다 보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고3 정도 올라오시면 아시겠지만, 주어, 동사, 보어를 쓰는 이 형식의 구문에서 우리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보어를 앞으로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이 동사와 주어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서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as good as mine, your computer is겠지만 이 두 가지가 또 순서가 바뀌면서 is your computer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형태, 얘를 주어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어떤 그 도치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장이랑 이 친구가 상당히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능이나 혹은 이제 수능을 위한 어떤 그 수능 독해 연습 책에서 영어 독해 연습 책에서 보게 되는 지문들은 바로 이런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1번을 꼭 이제 공부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원래는 이제 좀 후반부에 좀 많이 알려주는데 한 뭐 5월이나 이제 뭐 6월, 7월 정도쯤에 이제 쌤이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이제 1강에 2번에 그게 분명히 나왔는데 제대로 설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그냥 넘어갈까봐 쌤이 이제 와서라도 좀 얘기를 좀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뭐 일시정지하고 알아서 해석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긴 부분이 전부 다 원래 보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동사가 되는 거고 이 뒷부분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 잠시만요. 설마 제가 이거를 지금 준비를 했을까요? 어... 네, 그렇네요. 자, 이미 써놨네. 자, 여러분 이 문장은요, as long as처럼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원래는 자, 이 부분이 원래 주어로 쓰이는 부분이 아니라 주어가 이 친구였습니다. 이 긴 동명사가 주어였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어, 사람들이 이메일을 쓰는 습관을 모두에게 맞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이즈 혹은 한 가지 스타일이라고 기억합시다. 한 가지 스타일만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메일 쓰는 습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제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메일을 다 쓰게 될 텐데, 자, 어쨌든 사람들마다 어떤 이 이메일을 쓰는 방식이 상당히 다른데, 이메일을 쓰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쓴다라고 이런 문장들을 쓰는 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as니까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D부터 해석하셔야 됩니다.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식사를 묘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미국은 조금 거친 말로 얘기하면 좀 근본이 없죠.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갑자기 그 대륙으로 가서 이 대륙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앞으로 내 나라로 할까? 근데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내 나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세워진 나라가 지금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뭐가 없냐면요. 전통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치부터 시작해서 좀 많잖아요. 근데 이 어떤 미국의 전통적인 식사 혹은 미국의 전역에서 즐기는 워낙 또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전역에서 이제 즐기는 미국의 어떤 전체 영토에서 다 즐기는 어떤 그런 음식은 조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바꿔서 맨날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자기네 집에서 해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채롭죠. 다양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이런 식사를 먹어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식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빗대서 이메일을 쓰는 습관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거를 한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걸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문장 원래 어떻게 생겼냐? Trying to characterize email style with a one size fits all definition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원래 주어였고요. 그 다음에 is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보어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어로 나왔던 부분이 강조가 돼서 앞으로 오면서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쌤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뒤에 있는 문장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 day하고 try니까 어쨌든 주어랑 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주어와 이 부분 이제 동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장에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이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as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보어고 문장이 훨씬 더 길지만 보어고 동사고 주어니까 그냥 문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문장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장이 두 개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접속사가 원래는 뭐였겠어요? as가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do로 쓰이고 있다. 자, 이 구별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두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장으로 쓰였을 때 과연 내가 이 친구를 B만큼 A한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 아무리 그들이 뭐뭐 하더라도라고 하는 이 도의 느낌으로 해석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지문의 방향성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는 수능 특강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이 as 용법을 활용해서 주제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어법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마 풀어보셨으니까 알 거야.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이 부분만 받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요. 왜? 여기 만약에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는 어법이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해석했던 부분, 이 부분을 완전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만한 용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법이 중간에 엄청 긴 문장, 한 세 줄 정도 되는 문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줄의 문장에서 다른 부분이 해석이 되더라도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혹시 숨겨진 부정문 아닌가? 이런 생각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as 용법을 반드시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어떤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하는 용법은 바로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as long as처럼 혹은 as soon as처럼 내가 수거처럼 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 친구들이죠. 그렇죠? 자, 얘가 만약에 아니라면 일단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과연 as A, as B에서 이제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표현의 어떤 비교의 느낌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문장이 이 부분은 잘 살펴보면 두 개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s는 뒤에 있는 것만큼 이거 이런 느낌이 아니라 as는 do로 쓰였으며 내가 이것을 해석할 때는 비록 뭐뭐이지만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가 조금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이 수능 특강 책에서는 막상 이 중요한 거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냥 제가 쓸까 봐요. 네. 농담입니다. 반진 진담이고요. 자, 이 부분에 이제 보시면 우리 어디 나와 있냐? 쌤이 이제 봤던 부분에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자, 얘는 더 어렵게 나왔어요. 왜 어렵게 나왔냐면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결국에는 쌤이 이제 해석한 바에 따르면 뭐로 쓰인 겁니까? 도우라고 하는 접속사로 쓰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접속사가 한 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나왔지만 문장이 몇 개 더 나와야 돼요.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 문장이 바로 어디 있냐면 assessment result can help clear up 이 문장이 바로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 더 나와 있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세 줄의 문장에는요. 접속사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누구나 접속사야. 여기 나와 있는 as가 접속사고요. 도구라고 하는 여기도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접속사가 n개일 때 문장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잖아요. 그래서 접속사가 두 개니까 문장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시면 아마 이 as가 나오는 문장에 나와도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몇 번부터죠? 6번 다음이니까 7번부터 7번, 10번, 12번 이렇게 이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저기 구글 관련 그 구글 클래스 거기도 이제 한번 올려놨지만 여러분 구글 클래스에 출석을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출석 체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글 클래스에다가 5강이랑 6강 어디를 풀어오셔야 될지 그러니까 쌤이 진도를 좀 어디 나갈지 쌤이 같이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확인하셔서 꼭 풀어오시고 그럼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씩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